최근 시장에서는 주식이 너무 비싸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지금의 증시는 유동성 장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과 2021년도처럼 고평가라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신호들이 나올 때 빠지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간들은 비싸냐 싸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이클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책 2부 내용에서도 자주 나와 있지만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 침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들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이때 대부분들은 공포의 주식을 팔게 되지만 사실 이 구간들에서 주식을 주워 담아야겠죠. 그리고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책 90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듯이 경기 침체기에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은 위험 자산을 다시 사도 되겠다는 시그널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재정 지출로서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부터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풀려서 오르는, 쉽게 말해서 위험 자산 선호가 강해져서 증시가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들이 많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유동성 장세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적은 회복이 더딘데 주가는 너무 빨리 올라버립니다. 결국에 고평가를 넘어서 버블이 되게 되는 구간들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또한 유동성 장세 후기쯤에 되게 되면 고평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뭘 사냐면 주식은 홀딩을 한 상태에서 금을 매수를 함으로써 주식과 금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하게 되는 시기들이 유동성 장세 후기쯤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장세의 끝들은 언제쯤에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2년물 금리가 오르는 시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느끼게 되면서 긴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들에서는 고평가되었던 자산들, 쉽게 말해서 버블 구간까지 올라갔던 자산들이 정상화 국면에 놓이는 시기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공포에 너무 싸게 팔아버리게 될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잘하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구간들로서 이게 2022년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긴축의 시그널들도 물가 안정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실적 장세를 넘어가게 되고, 이 구간부터는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증시가 다시 회복세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2023년도의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유동성 장세들에서의 특징들, 긴축에서의 특징들, 그리고 이런 식의 사이클 전환기에서 우리가 핵심 트리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트리거들에 대해서 자산 가격의 움직임들을 알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투자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날의 상황들을 표현을 해보자면 2020년도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었죠. 실적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도 4월 달부터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유동성 장세이지만 전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2020년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로 통해 가지고 돈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이기도 한데 실적은 따라오지 않는데 주가가 더 많이 올라버리게 되면서 고평가 구간이 되었던 게 2021년도 하반기였죠. 그리고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너무 튀어오르게 되면서 긴축의 사이클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 구간들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폭락을 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비싸졌던 자산들도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했던 게 2022년도의 시그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는 또 시그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선언들을 했던 게 2022년도 11월 달부터 금리 동결을 외치게 되었고, 2023년도부터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발생을 하면서 긴축 종료와 함께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던 구간들이 2023에서 2024년도 상반기까지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 전환으로 통해 가지고 하반기 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졌었던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멀티플 측면에서의 크게 올라갔던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오르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던 게 작년도 하반기부터인데, 그 이유들이 유동성 장세 후반부로서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이라고 한다는 이 두 가지 트리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안 하락하는 거죠. 왜냐?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시그널들이 언제나 긴축으로 전환된다는 시그널들이 보일 때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지표가 뭐냐면요, 증시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유동성 장세 후반부 이 시그널들,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시그널들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들, 이것들이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실적들이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가능성들은 비교적 낮고, 반면에 하락장들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2022년도처럼 유동성 축소 구간들이 나와준다면 조정을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유동성이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긴축으로 바꾸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2년물 국채금리를 바라보면 그나마 가장 실시간으로 빠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튀어오른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요, 이제 시장은 긴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유동성이 긴축으로 바뀌는지를 보려면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였었죠. 즉,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라고 하는, 여전히 실적 둔화라고 하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모멘텀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멀티플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들은 그래도 2년물 단기금리가 빠르게 하락해주고 있다 보니 아직은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2년물 금리가 반등해버리게 된다면 긴축 전환의 시그널들로 읽으면서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집중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물가지수가 3.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3.0%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요, 2년물 국채금리가 충분히 반등하기 좋은 시그널들이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조정장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을 했던 게 이 물가지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 지표가 10월 24일 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결과가 어떠냐면 이번 예상치는 3.1인데 실제로는 3.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0% 안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주거비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이 주거비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되었어요. 지금 0.2%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지금처럼 주거비 물가가 0.2% 정도만 상승을 해주면 내년까지 전체 물가지수가 3%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2% 중후반이 되겠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바라봐요. 연준 입장에서 주거비가 0.2 정도가 나오면 내년에 물가지수가 한 2.8에서 3.0%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표 가지고 연준이 야,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 금리 올려야 돼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만약에 이 물가지수가 주거비가 만약에 0.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CPI 물가가 3.2에서 3.3%를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찍어버리면 적어도 금리 인하는 못합니다. 3.2에서 3.3을 찍어버리면 금리 인하는 못해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높은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정당화가 안 된다고요. 주거비가 0.4%가 나왔다라면.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다? 0.2가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자마자 2년물 국채금리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제가 바라보기엔 주거비와 금리 움직임들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이번엔 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긴축 전환 시그널들은 전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지금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 고평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로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아직은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10월 24일 날에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현재 유동성 장세 후반부 국면에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긴축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높아져 있었던 자산 가격들은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했던 게 10월 24일 날 이슈였는데 다행히 어떻게 나와줬다?
오히려 실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니 시장은 후반부가 더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 장세 전반부로 돌아오게 된다는 시그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즉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는 신호가 이번에 보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포인트에서 핵심은 이번 물가 시그널들은 긴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 후반부가 더 오랜 기간 지속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구간은 고평가 자산들의 유지가 더 심해질 것이고, 여기서 투기 심리까지도 더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버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미중 협상이나 이런 재료들까지도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버블 구간으로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들을 2년물 금리 하락, 금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모멘텀들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이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제 책에 주식의 코드 2부 2장 내용과 3장 내용을 참고로 해보시면 지금 시장의 구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한데요. 지금은 주식 가격이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팔 시그널들은 아니라고 바라보는 게 제 입장이고, 여전히 상승 랠리의 연장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과대 낙폭이었던 원전주들을 일부 매수를 했었고, 아마도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밸류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물가 상승 시그널들이 나타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주식을 일부 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물가 하락 시그널들이 비교적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매도 시그널들이 터질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바라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2년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사이클을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더라도 이게 하락장까지는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방향성 모델로 가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버블 장세로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보니 버블 장세로 진입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매크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 영상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 책의 2부 내용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봐주세요. 2부 1장에서 3장까지의 흐름들이고 대략적으로 100페이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부 1장에서 3장까지는 100페이지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